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3분화 기초편 용액과 콜로이드입니다. 학교에서 화학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의외로 수학을 통해서입니다. 배울 때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지겹고 실수하기도 쉬운 문제들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단순한 계산부터 부등식, 극한, 함수까지 어디든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금물이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의 형태를 갖는 용액이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물이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분리하면 되니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용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일한 상태, 액체상이 일반적이고 고체일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 설명은 정확해 보이지만 부족합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을 보면 비슷하지만 더 상세한 설명으로 표현됩니다. 두 종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고 액체, 기체, 고체 상태 모두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두 종 이상의 물질이 어떻게 섞이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액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녹는 물질 그 자체인 용질, 녹이는 매개체인 용매가 전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용해라는 반응을 통해 하나로 혼합되며 균일한 하나의 상을 갖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이 용액입니다. 물에 소금과 설탕을 동시에 녹여 단짠을 만들 수 있듯 여러 종류의 물질이 하나의 용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액체 용액이 아닌 다른 상태를 갖는다는 것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용질도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 용매도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라면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은 3 곱하기 3이 되어 총 9가지가 됩니다. 액체 용액은 결과물과 같은 액체 상태의 용매를 갖습니다. 여기 고체, 액체, 기체의 용질이 각각 용해되어 용액을 만드는 것이죠. 색상으로 물질의 상태를 구분하겠습니다. 액체인 물에 고체인 소금이 용해되면 소금물이 되며 가장 유명한 용액입니다. 액체인 물에 또다시 액체인 에탄올이 용해되면 술입니다. 물론 이 두 액체의 비율은 마음대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액체라면 어떤 것이 용매일까요? 둘 중 더 많은 게 용매입니다. 17% 정도의 소주라면 용매인 물에 용질인 에탄올이 용해된 것이고 도수 70% 정도의 럼주라면 용매인 에탄올에 용질인 물이 용해된 것입니다. 액체인 물에 기체인 산소가 용해된다면 흔히 말하는 용존산소의 형태로 수중 생명체의 호흡에 쓰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라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것이죠. 고체 용액도 대표적인 예시만 살펴보겠습니다. 고체 금속인 구리 용매에 고체 금속인 니켈이 용해되면 합금이 만들어집니다. 역시나 이 경우에도 양이 많은 것이 용매입니다. 고체 금속인 은과 액체 금속인 수은이 만난다면 아말감이라는 수은 합금이 생겨납니다. 고체 귀금속 팔라듐에는 수소 기체가 녹아들 수 있습니다. 수소 저장용 금속이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고체 형태로 균일하게 뒤섞인 고체 용액이 되는 것이죠. 기체 용액은 듣고 보면 이게 용액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도 최종 상태인 액체로 고체인 소금이 변화해 녹아든 것을 생각한다면 용액은 생각보다 흔하고 다양합니다. 질소 기체에 고체인 장뇌가 승화해 녹아들 수 있습니다. 나프탈렌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승화해 기체가 된 것 같지만 기체 용액이 된 것입니다. 질소 기체에 액체인 클로로폼이 기화해 녹아드는 것 역시 기체 용액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질소 기체에 산소 기체가 균일하게 섞인 용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도 약 78%로 양이 많은 질소가 용매, 적은 산소가 용질이 됩니다. 물질의 상태 중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플라즈마라는 제4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플라즈마는 용액을 만들 수 없을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용매에 녹인 플라즈마 처리수 역시 존재합니다. 플라즈마의 고체나 액체를 용질로 녹인 용액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이미 플라즈마가 용매가 될 정도 조건이라면 다른 물질들도 플라즈마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용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균이라는 의미를 통해 용액과 용액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은 누가 봐도 용액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흔들어 섞어도 놔두면 다시 액체와 고체가 분리되죠.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자가 조금 더 작아진다면 어느 순간 용액과 비슷해 보이거나 용액이 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탁해 보이며 약간은 끈적한 물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탁액이라 불리는 물약은 흙탕물처럼 놔둔다고 층이 심하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액이라기엔 투명하지도 않아서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더욱더 균일하고 분리되지 않아 용액인가 싶은 물질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들이 뭉쳐 빛을 산란시키며 하얀색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유도 용액은 아닌 다른 종류입니다. 규격상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액은 1나노미터, 곧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크기인 분자 수준 크기의 물질들이 용매에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유와 같은 콜로이드는 1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들이 섞여 있으며 더 이상 균일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탁액은 1000나노미터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용액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실험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식은 빛을 투과시켜보는 것입니다.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빛이 산란되는 틴들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죠. 용액은 빛의 경로가 보이지 않지만 콜로이드는 보입니다.
현타객은 빛이 강하게 산란되며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주위 모두가 밝아집니다. 단순히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용액은 빛을 산란시키지 않고 콜로이드와 현타객은 산란시킨다는 아주 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나노 입자는 눈으로 봐도 투명하고 알갱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쪼이면 경로가 관찰되니 용액이 아닌 콜로이드입니다. 요약하자면 용액은 두 종류 이상 물질이 균일하게 뒤섞인 것이며 고체, 액체, 기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빛의 산란을 통해서 우리는 용액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